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시는 김민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 아닌가요? 아니, 저 지난주 못 나오셨으니까 네네네, 전국 그쵸. 순회 네. 투쟁하신다고. 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뭔가 좀 어지러우신 것 같은데요? 응? 지금 상태가 아니, 네, 그 사실 한 일주일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약간 휘청해서 예. 뭐 이상하다. 처음 겪는 증상이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석 아, 뭐 이렇게 귀환에 네, 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윙윙 도는 균형을 잡아주는. 네, 맞습니다. 그게 보통 그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일어나요. 아, 네, 그렇다더라고요. 지금 뭐 강행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연설 무대 올라갈 때마다 이게 어지러움 방지를 먹고 혹시나 이게 이렇게 넘어갈까봐 그래서 아마 최근에 제가 인사할 때 이렇게 고개를 약간 숙이지 못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게 좌우로 고개를 돌리거나 아래로 고개를 하면 이게 휭 이렇게 좀 돕니다. 네. 지금 김민수 최고위는 이렇게 고군분투 장동혁 체제가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얼굴도 헬스케졌어요 좀. 아, 그런가요? 좀 살 좀 많이 빠졌죠. 몸무게를 못 재봤습니다. 아, 몸무게 잴 시간도 없구나. 몸무게를 못 재봤습니다. 지금 어쨌든 제가 몇 달 전에 그 우리 전당대회 할 때보다는 얼굴이 엄청나게 지금 빠졌고. 늙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 표현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늙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가 좀 앵커님보다 이제 형 같아 보이는. 아, 이거 늙으시면 안 되지. 그러게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겠죠. 뭐 금방. 너무 이거 뭐 안팎에서 괴롭히니까 참 이거. 자, 우리 저 내일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있는데 네네. 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계약돼야죠. 기각 돼야 되겠죠. 네. 그래야 대한민국이 법치가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뭐 기각이 안 되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의 판결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의 판결이 나오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예. 북한에도 법이 있어요. 네. 중국에도 법이 있고. 근데 대한민국의 법 체제가 무너졌다라고 판단되면은 이게 법원의 판단을 점점 존중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게 법원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법관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 법리대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다. 예. 이것이 한 번, 두 번 국민들에게 이건 아니지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존중한다는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사실 정치인들이 굉장히 하기 힘든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어떤 정치인이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합니다만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 말조차 나오지 않게서는 안 되는 것이다. 반드시 기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걸 짜맞추기 하듯이 계속해서 이 내란몰이를 해가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법원이 동조한다라고 그렇죠. 하면 대한민국을 누가 지킬 수 그러니까요. 있느냐. 네. 지금 만약에 이게 영장이 발부가 된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저 민주당이나 이재명 세력은 야 국민의힘 이제 이거 내란 정당 맞네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몰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추경호 전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되고 막 한다라고 하면 이제 내란 확정으로 모는 거죠. 지금 내란 판결이 안 나와도 확정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더 심해지겠죠. 이 단순한 논리조차도 예측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앞으로 싸움을 진행해 갈지 이 조금만 생각하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것조차 예측하지 못하고 계엄부터 또 사과하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러면 그냥 지자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저도 압니다만 제가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국민의힘에서도 김민수 너무 강한 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네. 우리 공천 때 내보세요. 자기 공천한 데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막 머리 깎고 뭐 삭발도 하고 뭐 난리 나잖아요. 자기 삶이 걸렸을 때 그렇게 치열한 분들이 왜 국민 삶이 걸려 있는데 치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치열해야죠. 예.
김민수가 제일 강해서 안 되는 거죠 지금. 더 강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 예. 국민 삶이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여기에서 치열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강하다가 아니라 더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정치인들이 더 강하게 맞서 싸워야 된다. 다 같이 강하게 맞서 싸워야 안 그러면 이 싸울 기회조차도 오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싸우는 것이요 선거 공학적으로도 이기는 길이에요. 제가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 말 나온 김에 싸움하지 마라. 그러면 선거에 진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거 어디 정치학개론에 나오는 겁니까? 이거 정치학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거 군중심리학 어디에 나오는 건가요? 투표 결과 데이터가 있나요? 이런 데이터가 이거요. 지금 이때까지 사과하시고 다 지셨잖아요. 그렇죠. 다 졌잖아요. 네. 그리고 싸우지 말자는 거는 선거에서 지자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네. 선거라는 것은 결국에는 더 많은 표를 가지고 온 쪽이 이기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국민들의 표를 더 가져오든 아니면 국민들이 상대방을 배척하게 만들든 두 가지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요. 호감으로 승리 이긴 거 보신 적 있으세요? 호감도를 끌어올려서 있지도 않은 거를 우리를 공격해서 자기들이 선거를 이겼던 거예요. 네거티브를 주로 하죠. 네거티브로 이겼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실정이나 폭정을 지금 알리는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럼 이거 국민들이 민주당의 실체를 알아야 등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의 실체를 알리는 투쟁을 하지 말자는 건 선거에서 지자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선거 지자 네. 소리죠. 그리고 여기요. 정책으로 싸우자. 정책 얼마나 아시는데요? 그 얘기 하시는 분들. 저랑 한번 나와서 정책 뭐든 좋으니까 토론 한번 해봅시다.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 정책 알자는 분들 지금 지난 대선에 우리 후보 김문수 후보의 1호 공약은 알고 계세요? 혹시 선배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거 선배님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이재명의 1호 공약은 아세요? 이것도 지금 몰라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민주당 의원도 몰라요. 네. 다 정책 싸움하자고 하면서 정작 본인들도 그 캠프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사람들도 1호 공약이 뭔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면 이게 정책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해야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것인데 그때 선거용으로 갑작스럽게 정책 생각 없이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도 기억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게 정책 싸움은 평상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지금은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무너뜨리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것을 알리는 투쟁을 하지 말자는 건 이거 선거에서 지자는 거예요. 그냥 갖다 바치자는 거예요. 선거 공학적으로도 싸워야죠.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싸우면 선거에서 진다는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옛말에 우는 아이 젖 먼저 준다고 일단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울고 주장하고 싸울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뭐 맹탕 두 손 놓고 있으면 저쪽이 이슈나 아젠다를 선점하는데 어떻게 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선거에 졌던 거는요. 저쪽에서 네거티브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전선동을 하는데 이거에조차도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서도 꼬리를 많이 까지는 겁니다. 나한테 흙탕물 튈까 봐 방어를 안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잘못하는 게 많은데 공격할 게 지금 태산이에요. 너무나 많아서 환장하겠어요. 이거 혼자서 공격도 다 못하겠어요. 너무 많아. 주제 흩어질까 봐. 예. 이거 다 집중해서 싸워야죠. 이거 위원회마다. 아니 지금 뭐 일부 국민의힘 쪽 관계자들이 이번에 계엄 사고 안 하면 내년 지방선거 진다. 근데 그 논리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싸워야 이기죠. 계엄 사과를 몇 번이나 했어요. 지금 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도 했습니다. 저기 윤석열 대통령 하셨고 또 누구 했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자리에 차서 자기 했잖아요. 원성동도 했고. 대통령 절연해야 된다고 대통령 탈당시켰잖아요. 예. 이겼습니까? 이겼어요? 왜 진 사람들이 패배자들이 계속 말이 많아요. 이렇게. 패배했던 방식을 왜 또 하자 그래요? 그렇죠. 아니 이거를 복귀라는 거라면 이런 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왜 졌는지. 복귀할 때 내 잘못은 딱 빼고 복귀를 하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 잘못만 빼고 복귀를 하니까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장동혁 대표를 세웠으면은 당원들이 세운 거예요. 누가 화투치기에서 딴 게 아니에요.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세웠으면 리더가 가자는 방향대로 한 번쯤은 가보는 팔로워십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조직에서. 어떻게 이 조직에서는 대표 한 명을 뽑아놓고 대표가 가자는 길 한 번을 제대로 응원을 못 해줍니까? 다 같이 달라붙어도 이길까 말까 한 싸움에. 그럼 비대위 만들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비대위 만들면 힘이 분산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싸우려고요. 네.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싸우려고 합니다. 네. 자, 네, 여기에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 정도는 봐라. 그리고 여기에 리더십만큼 중요한 게 팔로워십이다. 팔로워십이 없는 사람은 결코 리더십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내가 만약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동네 개 모임을 해도요, 내가 이 개장이 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방향대로 밀어줘야지 이 모임이 크는 거예요. 네. 팔로우십이 없는데 어떻게 리더십을 갖춥니까? 그 리더십이 없으니까 팔로우십도 없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따라가야 될 때 따라갈 줄 압니다. 네. 리더십이 없으니 팔로우십도 없고 팔로우십이 없으니 진짜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규탄 집회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장 이렇게 가보시니까 제가 다 일일이 따라가 보지는 못했지만 1020, 30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요. 현장 분위기 우리 장애투쟁에는요 이미 작년 12월 이후에 상당수가 청년입니다. 예전에는 민주당 집회 청년이 많았지만 이제는 국민의힘 집회 청년들이 다 모입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기 국민의힘 우리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들, 우리가 그토록 청년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한탄을 해왔는데 청년들이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 손으로 왔어요. 자기 발로. 이런 지금 신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1020, 30이 우리를 지지한다고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운을 얻었으면 행운 잡아야죠. 근데 극우라고 하잖아요. 1020, 30 청년들한테. 그것도 우리 당에서. 그러니까. 정신 나간 겁니다. 그동안 청년 정치 뭐 필요하다고 자기가 청년 등 정치 왜요? 아이콘이다 했잖아요. 서로 청년 정치의 아이콘이 되려다가 지금 청년들이 외치는 말이 자기들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극우라고 해버립니다. 이게 제가 이것도 왜 이렇게 세게 말을 하냐면 이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봤냐고요. 이 청년들이 왜 이 차가운 날에 지금 도서관에 학교에 안 있고 일터에 안 있고 왜 나와 있는지부터 알아야죠. 그렇죠. 이거를 단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그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합니까? 상대방 이야기를 듣지 않고. 대래 저는요 이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맞지 않는 부분은 얘기를 해요. 들었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배울 것도 많고요. 내가 왜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나이가 뭐라고. 네. 아니 대구 집회할 때 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시청자분도 아시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청년들 향해서 좀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훈계하듯이 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훈계하듯이 하면서 주머니에 손 찔러 놓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내려가 아주 중진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굉장히 실망한 표정이었는데 주로 청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게 많습니까? 주장의 내용들이. 청년들이 얘기하는 건 결국에는요 자유대한민국 바로 세워라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정권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유대한민국 다 복원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청년들이 지금 이 투쟁의 현장에서 나서 같이 소리쳐주고 있는데 왜 청년들의 소리를 안 듣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그리고 이게 청년들을 가르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온 청년들을 놓치는 겁니다. 그렇죠. 청년들 가르쳐야 될 대상 아니에요. 네, 함께 가야 될 대상입니다. 예. 네. 그리고 청년들에게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막말로 제가 솔직히 말해서요. 정치 파트 딱 띄고요. 청년들하고 토론해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IT에 대해서 논쟁에서 이길 자신 있으세요? 힘들죠. 예. 아니면은 지금 이 정당의 방향성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홍보 방향성에 대한 논쟁을 하면 이길 자신 있으세요? 예.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토론하면 이길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청년들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훨씬 더 밀착돼서 알아요. 세상의 변화를. 이 친구들이 언어로 100% 표현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은 삶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변화를 느끼는 겁니다. 세상의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불공정을 느끼는 거예요.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본인들의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삶이 팍팍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삶이 팍팍한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왜 보수를 지지할까요? 팍팍함 속에서도 그래도 자유대한민국 안에 희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보수 정당이 청년들이 왜 우리를 지지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얘네 왜 우리 지지하지? 얘네 이거 윤어게인 이것 때문에 우리 지지하나? 이렇게 단편만을 보기 때문에 지금 단편만 보고 이 친구들을 나랑 뜻이 안 맞네. 그구다. 예. 청년들이 아메바예요. 이렇게 단순한 존재예요. 청년들이 우리보다 훨씬 복잡해요. 머릿속이. 예.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지금 현생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당장의 등록금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주거 결혼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될 나이예요. 그렇죠. 공부도 해야 될 나이예요. 네. 우리보다 훨씬 복잡해. 우린 조금 그래도 자리 잡았잖아요. 훨씬 복잡한 사람들인데 왜 이 친구들을 아주 단순한 존재로 인식을 하냐. 네. 그게 바로 꼰대. 네, 꼰대인 거예요. 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도 저 역시도 지금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예. 저도 친구들이 볼 때 꼰대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내가 꼰대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꼰대에서 조금이라도 탈피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도 꼰대가 될 수 있다. 왜 내가 살아오면서 박혀 있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정립이 강하게 돼 있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벗어나는 가장 가벼운 가장 좋은 방법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예. 경청하는 거. 네, 듣는 거예요. 예. 듣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예, 내가 배울 것이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상대방의 100마디 중에서 하나라도 배울 게 있으면 내 선생님 아닙니까? 예, 상대방 100마디 중에 99개가 쓸데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라도 배울 게 있으면 선생님인 거죠. 지금 내일이 이제 12월 3일 아닙니까? 이재명이 지금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에 참석한다고 보도가 나왔던데요. 죄송합니다. 다시요. 네. 내란 청산 시민 대행진이 네. 내일 저녁에 네네. 국회 인근에서 있는 모양입니다. 주로 우리 예상으로는 촛불 행동이나 민노총 세력 아닐까 싶은데 그렇겠죠. 여기에 지금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 정상회의나 좀 제대로 참석하세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현직 대통령이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도 안 났는데 지금 이거 바람몰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렇죠. 지금 선동이죠. 어디를 나서고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을 최소한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본인이 지금 앞장서서 이거 내란몰이하고 본인제 무죄 받고 이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인정을 합니까? 자 12월 3일 국민의힘에서는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행사나 일정이 있나요?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예. 우리 당이 구체화된 게 없다라고 하면은 국민들께서 움직이실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12월 3일 날 이재명까지 나서서 그런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면 네, 국민들께서도 움직이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상황을 좀 보면은 당 게시판 사건 조사 재개한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 재심한다. 이런 거 과정에서 이 당 내부에 그동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순식간에 그냥 다 드러나 버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 네. 이게 통상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저도 정치인이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네.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최고위원이 된 순간부터 얘기했는데 제가 선배님께는 선배님 3개월 안에 당내 소란이 다 마무리돼야 됩니다. 전 다 마무리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11월 말까지. 그렇죠. 네. 나올 게 다 올라왔다. 예. 이제 수면 위로. 예. 터질 고름 다 터졌다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가 계속 3개월 안에 저희가 9월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9, 10, 11. 3개월 안에는 당내 모든 골마 있는 문제를 다 터트려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했었었는데 네. 그래야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럼 그 과정의 종착역이었다고 봅니다. 네, 모든 잡음이 무대에서 나왔고 국민들께서 들으셨고 지지자들께서 들으셨고 지지자들이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셨고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최소한 고름들이 터져 나왔다. 예. 이제 새살이 돋을 시기이다. 그러니까 이때까지에 대한 잘잘못은 잠시 덮어두자. 새살이 올라오기 위해서. 이 말은 지금 더 이상 잡음을 내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 장동혁 대표 체제의 힘을 모아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다. 각자 하고 싶은 소리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시원하게. 다 해봤잖아요. 그 소리에 말할 자신 없어서 조용히 있었던 사람들은 발언권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발언할 자신 있는 사람들은 각자 다 소리 내봤잖아요. 시원하게 한번 다 해봤잖아요. 자, 그랬으면 이제 골마 있던 것들 다 터진 거 아니겠는가. 그럼 다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말고 장동혁 체제에 이제 힘을 제발 실어 주십시오.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더 이상 얽매여 있지 말고 앞으로 진짜로 나가자고 터뜨리는 겁니다. 네, 다 터뜨렸으니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앞으로 나가면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 이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당 지도부는 이제 앞으로 나가고 또 의견을 모으고 근데 이제 애국 국민들이 그런 관심이 좀 지대해요. 뭐냐니까 윤리위원장 뭐 좀 센 사람 오는 것 같은데 뭐 누가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저는 한결같습니다. 제가 이 최고위원이 되고 나서 전 단 한 번도 대표님의 인사를 궁금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습니다. 네. 네. 저는 결과지가 나왔을 때 항상 봤습니다. 의견을 먼저 묻지 않는 이상 절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작은 중소기업이지만 제가 27, 8년을 벌써 거의 25년 이상을 1인 창업부터 시작해서 예. 기업 대표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리더가 인사에 대한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더 많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월권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추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표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대표가 저보다 훨씬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도 추천하고 싶은 사람 많죠. 제 주변에 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제 사람 챙기는 게 1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표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본인과 이 길을 더 힘차게 열어갈 수 있는. 예, 그렇다면 이것이 1번이다. 네, 이게 그냥 무조건 1번. 그럼 어쨌든 12월 중에는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 마음대로 드러내놓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일종의 우리 언론 보도에는 고름들을 막 짜냈는데 이게 12월 이 올해가 가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전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아마 선배님은 저랑 그래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보시니까 제가 한 말은 꼭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지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죽하면 친구들이 로또 선물해 주면서 전 제 돈으로 로또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예. 로또를 선물해 주면서 1등 되면 나 뭐 해줄 거야? 그러면 술 한잔 사줄게. 통상 차 한 대 사줄게 하잖아요. 전 못 지킬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못 지킬 말을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근데 제가 기한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기다려달라.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환호를 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전당대회 나오기 전부터 나올 생각도 없었을 때부터 저는 한결같이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고. 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많은 당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제가 지금 춘천에서 그날 여쭤봤잖아요. 단계조사 반대하신 분 손들어 주십시오. 한 명도 안 들었기 때문에 제가 카메라한테 비춰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 말고 국민들 목소리를 담아줘라 카메라에. 예. 카메라 중에서 지금 뒤로 돈분이 없더라마는 예. 안타깝게도. 예. 네. 어딘가 유튜버들은 찍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에서 소리 내신 분 한 명도 없잖아요. 네. 다 단계 조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장동혁 대표의 뜻도 김민수의 뜻도 아니라 상식적인 당원들의 요구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12월에 이런저런 정리되는 과정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65%가 계엄 사과 불필요하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요, 제가 만약에 선배님한테 뭘 잘못했다고 치자고요. 우리 선배님께 잘못했어요. 그래서 선배님 죄송합니다 했어요. 그때 그래 민수야 알았어 했어. 근데 또 다음 날 와서 선배님 그때 진짜 죄송했어요. 그래 알았어. 한 몇 달 있다가 또 와가지고 선배님 그때 진짜 죄송했습니다. 그럼 이 새끼 뭐지라고 안 하겠어요? 이 제정신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네들 다 했잖아요 계속 사과. 전혀 진정성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게 개인 간에도 이럴진데 정치적으로 이거를 왜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계속 들어가냐. 민주당이야말로 사과할 거 천재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계엄이 잘못됐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저희가 너무 정부의 협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29번의 탄핵을 했던 건 진짜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예산을 다 막았던 거 이거는 진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명 참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후보가 없어서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는 정가사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로 내서 죄송합니다. 네. 이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 되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법치까지 무너뜨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기 재판 막겠다고 지금 사심제 만들고 대법관 늘리자 그러고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외교라도 잘할 줄 알았더니 일은 잘할 줄 알았더니 아직도 팩트시트에서 머물고 있고 이것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가 올린다라고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 언제 폭탄 터질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 정책 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게 천지네요. 민주당이 사과할 거 천지잖아요 지금. 참 민주당 뭐 잘해서 지금 저 사과를 평생 한 번도 안 하고 있습니까? 네. 사과하지 않는. 근데 왜 민주당에서 사과라는 이 프레임마다 빨려 들어가냐고요. 왜 빨려 들어가는 겁니까? 뭐 민주당 이중대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진짜 민주당 이중대예요 이거? 민주당이 하라 그러면 다 합니까? 네. 제발 좀 이러한 프레임에 들어가지 마라. 네. 이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들은 이길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요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도 보면 환율이 밤사이에 1,470원 올라갔다가 지금 1,469원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환율이 이렇게 1,500원에 근접을 하게 되면은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 사업도 해보신 경력이 많으시니까 1,500원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율 관리 되는 거예요, 이거? 욕할 뻔했네요. 뭐 되는 겁니다. 네. 그냥 쉽게 말하면 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예전에는 내 돈 1,100원으로 1,100원으로 1달러랑 바꿀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1,500원을 줘야 1달러가 바꿔지는구나. 그럼 내 재산이 1억이었던 분들은 달러로 환산하면 그냥 자산 증발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지. 예. 환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재산을 달러로 환산하면 이재명 정권 전과 지금 현재를 달러로 환산해 보십시오. 그럼 그만큼 본인의 돈이 증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냥 돈 날라간 거예요. 15만 원 받고 강탈당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저는 사실 이런 걸 좀 빨리 내다 보니까 제가 제 동생한테 한 6개월 전에 그랬나 봐요. 원화를 가지고 있으면 위험한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알려주면서 조치를 해라 그랬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했더니 조치를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예측 가능 범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는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 범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이렇게 방향성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물가는 뛸 것이고 원화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 가치가 계속 자산 가지고 있던 게 하락이 되고 그리고 지금 수입 물가들은 또 반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죠. 네,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매하던 일상 용품들이 다 올라가는 거죠. 다 올라가는 거죠. 물가 상승이죠. 네, 물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정말로 이거 대파 한 단하고 비교할 게 아니에요. 쌀값은 얼마나 뛰었습니까? 예, 대파 한 단하고 민주당 대파 한 단 들고 대선 이겼어요? 맞습니다. 예. 민주당 대파 한 단 들고 대선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들이 얼마나 못 싸우는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라고 하는. 지금 그리고 이거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 규탄대회가 왜 했던 겁니까? 이 규탄대회를 지금 왜 이렇게 밖에서 계속 매일 하고 있었던 거죠? 민주당이 지금 폭정을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민주당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알리려고 했던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잘못들을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아젠다를 누가 바꿔놔 버렸습니까? 이 아젠다를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엄 사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참 바보 같은. 민주당을 공격하고 지금 이걸 초점을 맞춰야 될 때 다른 주제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당에서. 이 얼마나 지금 멍청한 짓을 한 겁니까? 민주당은 대파 흔들면서 대선에 이겼는데 우린 지금 흔들 게 대파가 아니라 대장동도 있고 무비자 입국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고 부동산 정책도 있고 고환율도 있고 천진데 우리가 들고 흔들어야 될 거는 이걸 지금 계엄 사과로 다 가려버린 겁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앞으로 12월에도 그럼 장애 집회가 있나요?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정돼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정돼 있는 것은 없는데 이 장애 집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예. 근데 장애 집회가 이어져 나간다라고 해도 저는 이건 명확하다. 이젠 앞으로는 이 앞에서 민주당의 폭정을 알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올라가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찬성. 지금 이거는 국회의원이라고 그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올리고 최고위원이라고 올릴 게 아니라 싸울 사람만 올라가야지 이거는 규탄대회가 되는 것이지 그냥 기존의 정당 이거 뭐 올라가라고 내정 이게 당원 당규에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원 당규에 관행인 거지. 예. 당원 당규에 이 지역에서 규탄대회 하면 이 지역 국회의원 무조건 올라가시고 최고위원 무조건 올라가세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싸울 사람만 올라가야지 맞다. 아, 깔끔합니다. 자, 오늘 댓글에 보니까 내일 오후 4시에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자유대학생들이 집회를 한답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대담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은 너무 우리 시청자님들 좋아하시네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하십시오. 시간 제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비방용이거나 당에서 규탄당하거나 정치는 항상 말을 정제해야 되는데 제가 전 정제하고 있는 거다. 네, 편하게. 그러니까 정치인분들 오해하지 마라. 김민수 세게 하는 게 아니라 정제하고 있는 거다. 네, 그리고 예. 제가 볼 때 이 규탄 대회에서 저희들도 시작하면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민분들이나 당원분들이 일면 한심하게 본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면은 이 안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게 힘겹게 싸우고 있구나 하는 걸 또 아시는 기회가 되셨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느꼈던 것은 우파가 완전히 결집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확실하게 드릴게요. 예. 지금 범보수 국민은 완벽히 결집한 것이다.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죠. 예. 여기 여론조사 37%입니다. 무려 리얼미터입니다. 네, 그리고 한국 무슨 연구소죠? 거기선 43%였습니다. 평판연구소. 네, 한국 평판연구소는 43%로 지금 우리가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걸로 얘기하면 또 신뢰성이 어쩌니 저쩌니 할 거니 제가 리얼미터를 두고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죠? 우파가 완전히 죽어도 난 우파야 하는 사람이 32, 3%는 된다. 예. 근데 32, 3%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것은 중도 확장이 안 된 게 아니라 우리 편들이 여론조사에서 우리를 안 찍는 우리 편이 이탈했기 때문에 30%대가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죠. 20%가 무너지는 것이다. 근데 리얼미터가 37%라고 하는 것은 범보수 진영의 국민들은 뜻을 모았다. 근데 왜 아직 단결이 안 되는 것 같죠? 저는 왜 계속 무대에서 단결하십시오라고 하죠? 국민들께 하는 소리 아닙니다. 국민들은 다 단결됐습니다. 정치인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네, 국민이 단결된 것조차도 모르고 지금 자기들끼리 분열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수치가 국민이 단결했다는 걸 보여준다. 제가 이제 고름 다 터트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민들이 단결했다. 이제 정치인들의 입만 단결하면 된다. 정치인들의 입이 하나가 되는 순간 이건 폭발적으로 우리가 치고 나가게 될 거다. 그 국민들한테 탓하지 말고 국민 다 모였으니. 원래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다 모였다. 그 이상 모였다.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입을 통일해라. 이제 이견을 내지 마라. 이거 약간 민주주의 같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제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온상이다. 온갖 말을 다 해도 괜찮다. 규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국민들께서 이 정도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국민을 봐서라도 통일된 목소리를 당내에서부터 내자.
그럼 이거 민주당 반드시 잡는다. 내년에 반드시 이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중들은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해줄 때 환호하고 열광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멘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열광하고 있어요.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정치인은 뭐냐? 민심을 모르는 거죠, 뭐. 혼자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하신 말씀 참 가슴에 와닿고 울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지 않은 목소리로 방송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막 목소리 갈라지는 게 저한테도 들려진. 죄송합니다. 쓰러지시면 안 돼요. 쓰러지는 법을 안 배웠습니다. 아, 네, 네. 그런 거 모릅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하셨던 우리 홍석준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 춥죠? 예, 뭐 근데 조금 뭐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예, 예. 어제 그 날씨 추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집회 현장에서 고생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12.3 비상계엄에 뭐 좌우 진영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 또 이영풍 또 대표가 저녁 늦게까지 예, 예. 하는 거 잘 봤고 저도 오전부터 또 우파 우리 단체들이 많이 해서 저도 한 두세 개 단체 같이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가보니까 좀 어떠세요? 여론이? 예, 일단 뭐 제가 오전에 가는 거는 이제 손한나 대표라고 이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해서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이 왔고, 예, 예. 그다음에 또 오후에는 또 신자유연대 예, 예. 김상진 대표가 이끄는 곳에 갔는데 이곳은 잘 아시는 것처럼 매주 수요일 날 또 이제 국회 의사당역에서 이제 행진을 하면서 이제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 예, 계속해서 예. 외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비상계엄의 어떤 정당성이랄까 뭐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어떤 규탄에 대한 열기가 예. 굉장히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어제 그 이제 계엄 사과 릴레이 한다고 뭐 여러 정치인들이 뭐 고개를 숙이고 이러는데 계엄 사과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저는 사과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사안을 봐야 되는데 예. 우리가 사과를 하지 않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한동훈 전 대표,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특히 김문수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유세 현장마다 절하면서까지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과를 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이 왜 발동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당시에 민주당이 29사람의 장관 이상을 탄핵을 하고 사상 최초로 또 수정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면서 사실상 국가를 마비시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갖은 악법을 통과해서 대통령을 하여금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고 이런 어떤 모든 어떤 국정 마비 국정농단을 부렸던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히 이제 적시를 한 사항이죠. 예. 이런 부분을 관가를 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해서만 사과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동영 대표도 분명히 이제 비상계엄에 따른 어떤 국민의 어떤 불편, 걱정 이런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만 예. 그러나 민주당의 어떤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 좀 대단히 아쉬운 것은 사과 어떤 논쟁을 둘러싸면서 특히 어제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사과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민주당의 어떤 책임론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면 결론은 비상계엄이 100% 잘못된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벌어지는 이런 정치투쟁 특히 내란 재판 이 관련해서 얼마만큼 제가 볼 때는 손실을 입을까 참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영풍 대표와 뭐 저도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일방적인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점들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더 자각을 하고 절실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지금 현수막 그건 뭔가요? 현수막 올려주실 수 있나요? 저기 보니까 우리 홍석준 의원님 이름이 있는 것 같죠? 무슨 현수막인가요? 예, 제가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 정권을 하루 빨리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우파 보수 단체들이 그리고 우리 영풍 TV에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 이것은 재판 재개. 전 국민적인 어떤 여론조사로 봤을 때 과반수 이상을 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는 현수막을 대구에 한 100개 정도 이상 그러시군요. 걸었습니다. 네. 한 100개 이상 그러셨군요. 예. 사실 저 현수막 정치가
굉장히 그 잘만 기획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 있어요. 저 현수막도 또 있네요. 예. 이게 저 달아놓으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전직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분들이 읽으면서 지나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홍보를 해보니까 그 비용 대비 효과가 현수막만큼 아직까지 효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현수막을 뭐 차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면서 보면서 어쨌든 뭐 그거 찬성하든 안 하든 많은 사람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어서 뭐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부분도 지금 이재명 정권이 이제 그 막기 위해서 지금 5개 광고물 관리법을 개정을 통해서 지금 이제 막으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죠. 아, 저 현수막은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전직 국회의원이나 뭐 전직 뭐 이런 정치인도 마음대로 이렇게 걸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정치 현수막은 이제 걸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선관위의 그 정식 그 신고를 하지 않고 하면은 이제 구청에서 예. 일방적으로 또 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선관위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하면 15일 동안 되는데 그 선관위 신고 어떤 주체가 뭐 정당 현수막이란 딱 한계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보름 정도는 걸어 놓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사실 현장에 안 가도 그 현수막 내용으로 보름 동안 쉽게 이야기하면 선전을 잘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아, 그런 효과가 있군요. 자, 어제 그 우파 단체 이 집회를 쭉 다녀보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들리는 여론은 어떤 겁니까? 예, 비상계엄 이후에 대통령이 엉터리 탄핵이 벌어졌고 또 대통령 선거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왔는데 이재명 정권이 지금 출범한 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나라가 엉망이 됐다. 완전히 작살이 났다. 뭐 그런 어떤 여론 때문에 이래서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좌파 어떤 이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현직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헌법상의 무기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구나. 이런 어떤 여론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제 싸워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은 뭐 사과 타령이나 하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느냐 이런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사과를 하게 되면은 그 매년 또 12월 3일 되면 사과하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이것을 12월 3일을 뭐 빛의 혁명을 기념하는 국민 주권의 날이라고 해서 국가 기념일로 하겠다. 국가 기념일. 법정 공휴일로 하겠다.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재명이 그런 이야기 했고 민주당에서 지금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참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으로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고 국민을 통합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좌파 진영의 나팔수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기념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적으로 어떤 기념을 하고 그리고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기념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논란이 많고 아직까지도 갈등이 심각하고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슈에 대해서 국가기념일로 하겠다, 공휴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갈수록 더 많은 국민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이 국가 기념일을 통해서 앞으로 두고 이 그 좌파 진영에서 정치적 어떤 선전 선동을 하려는 그런 어떤 재료로 써먹겠다. 사골국처럼 계속해서 우려먹겠다는 그런 어떤 건데 저는 이 생각해 보면 이미 이재명은 이것을 하고 있었어요. 즉 광복절에 8.15 광복절에 오전에 국가 기념식을 하고 예. 오후에 본인의 취임식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국가 이 기념일 즉 광복절을 사유화한 그런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진영에서는 그런데 어떤 그 재미를 많이 봐서 이 국가 기념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프레임으로 하겠다는 건데 정말 이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진영 어떤 논리로 하고 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자기들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가지고 국가 기념일로 한들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또 대원에 없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적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죠. 지금 그 뭐 최종 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좌파 단체가 주최하는 뭐 행진 뭐 그 집회에 참석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뭐 이재명이 참석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생각이 뭐 김현지한테 나왔는지 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참으로 참 어이없는 그런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어이없는 발상 그리고 무서운 발상은 이재명이 그 외신 기자 간담회와 그리고 기자 간담회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첫 번째 정교 분리 이런 어떤 원칙에 위배되는 어떤 교회 해산 검토 지시를 했잖아요.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 정교 분리가 있는 이유는 국교 즉 특정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모든 국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즉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인권인데 이런 측면에서 특정 종교를 해상 검토한다? 이거야말로 반헌법적인 있을 수 없는 대통령의 발언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탄핵감이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국가 권력 이 범죄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처럼 영원히 살아있는 한 처벌을 하고 그 상속자에 대해서 상속 재산까지도 못 쓰 이런 어마무시한 발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내란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설사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이게 유죄가 된들 이런 어떤 사안과 어떻게 나치 전범하고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 거기다가 북한이라든지 이런 어떤 인권에 대해서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NK TV 기자가 이야기를 한국인들 중에 지금 북한에 그렇죠. 억류된 사람 물으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하면서 또 위성락한테 마이크를 넘기니까 위성락도 과관이야. 그거 갔다가 뭐 못 나온 사람이 아니 어떤 국민이 쉽게 지금 북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교 활동이라든지 특히 그 북중 어떤 국경지대에서 탈북민들 돕는 목사님들이 북한 보위부에서 잡혀간 그런 케이스가 있고 10년이나 지나서 생사로 못 오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는데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본적인 그런 어떤 상식도 없고 특히 안보실장이란 작자도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자체가 정말 이 이재명 정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 생명, 인권에는 조금만치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 눈치만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번 찍는 분들이나 이재명 정권 지지한 분들은 무슨 생각이죠? 제가 우파 보수 진영 사람들도 많이 알지만 좌파 진보 진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왜? 저희 또래가 40대, 50대가 다 좌파 진보 진영이 주축이잖아요. 많죠. 예, 많죠. 뭐 저도 학생 운동했고 과거에도 그랬고 제가 카투사로 군대 갔는데 우리 카투사에 온 사람들이 대부분 학생 운동 하다가 소위 말해서 군대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중대 문고 보면 검수가 꽉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 토론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좌파 진영을 보면 합리적인 공정한 이런 판단보다는 철저한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 즉 철저하게 피아가 식별돼 있다. 그래서 자기들 진영은 어떤 잘못을 해도 감싸주고 상대방 진영은 요거만큼이라도 잘못을 하면 모든 것을 악마화하는데 이번에 지금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장경태 건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장경태가 어제 보니까 법사위에 앉아가지고 정말 과간이죠. 그런데 치고 뭐. 근데 더 과간인 것은 본인은 본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민주당 의원들 법조인이든 뭐 조국당의 또 박은정도 그렇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장에는 전현희조차도 사실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아니 여자가 먼저 터치했대. 그리고 왜 1년 후에 신고해서 이런 식으로 2차 가해성 발언을 마구마구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좌파 진영은 피아가 식별된 상황에서 자기 진영의 어떤 잘못은 철저히 감추고 상대방 진영은 뒷걸맞한 것만 있으면은 정말 정치적 공세를 펴는 그런 어떤 사고가 DNA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뭐 이틀 전부터 이제 지금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네. 장이란 자리가 좋은 모양이에요. 연봉이 한 2억쯤 되는데 주로 산자부 1급 공무원들이 이제 쭉
관피아처럼 가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 본부장 했던 사람이 자기 그 고향 선후배를 등을 통해서 뭐 회장을 좀 하고 싶은데 했더니 그 문진석이라는 그 민주당 재선 국회의원이 저 코인 전 국회의원 김남국에게 문자를 보내는 게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거기 보면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단체를 잘 압니다. 자동차 협회가 이제 순수 그 정부 출자 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주요 자동차 관련된 완성차 부품 회사들이 출자해서 만든 민간 단체이긴 하나 예. 정부의 어떤 보조 사업을 많이 수행하기 때문에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예. 강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단체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대상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알짜자리입니다. 알짜자리. 알짜자리. 예, 정부로부터 감사라든지 책임은 지지 않고 그러나 그래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예. 그리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인데 거기에 문진석이가 코인 거사 김남국이한테 인사청탁하는 게 딱 찍혔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의문 드는 게 문진석이도 원내 수석입니다. 원내 수석이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인데 왜 코인 김남국한테 굳이 이렇게 청탁을 했을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이 생각은 아니 왜 이것을 정상적인 루트로 즉 문진석이가 뭐 산자부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루트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뭐냐? 결국은 이 이재명 정권의 인사는 만사 현통이구나. 만사 형통. 결국은 현통.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바꿨다 할지라도 즉 부속실장은 인사권하고 아무 관계 아무 없는 관계 자리입니다. 없죠. 대통령 어떤 수행하고 대통령 일정만 관리만 하는 자리인데 이것을 특히 현지 누나에게 연락할게요. 전달할게요. 즉 부속실장으로 옮기더라도 김현지가 정말 왕실세고 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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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속실장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그다음에 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강훈씨가 역시 이 바지 사장이구나. 바지 사장이구나. 아무런 비서실장이 역할을 못하는구나. 본인은 뭐 이 국회 와가지고 내가 인사청문위원장이고 내가 인사를 합니다 이야기했잖아요. 비서실장이 인사청문회 위원장이에요. 네. 그래서 비서실장이 공식적인 라인이긴 하지만 실질적 권한은 김현지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아하. 또 두 번째는 또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번에 장경태가 결국 이제 정청래 오른팔 왼팔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장경태가 이렇게 곤란하게 빠진 이런 어떤 것을 어떻게 보면 맞대응 차원에서 문진석이의 이런 것을 또 뭐 장경태 측에서 또 이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소위 말해서 명청 대전의 좀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리죠. 왜냐하면 문진석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친명계고 특히 또 중앙대 라인이에요. 이재명, 문진석, 김남국 다 중앙대 라인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사실상 중앙대 라인이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의 핵심인데 이런 면에서 명청 대전의 일환으로 파편에 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중앙고 라인이라고 얼마나 민당에서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중앙고 라인 딱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현 장관과 또 방첩살인관, 여인영 살인관, 그 몇 명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고 라인이다 그렇게 비판했는데 지금 중앙대 라인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사과 논쟁 이런 데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할 만한 좋은 이슈들이 지금 환율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사법 파괴라든지 이런 어떤 인사 문제라든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면서 뭐 사과 논쟁 빠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안타깝고 참 답답합니다.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공격 포인트인데 이거 이렇게 되면 사법부 독립성이 완전 침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예. 어제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상권 분립은 끝나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대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임명된 사람이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마저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통치 원리인 상권 분립이 무너진다. 왜?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지면 즉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죠. 왜 내란 전담 재판부가 문제가 있느냐? 반헌법적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법부 독립을 통한 법치주의를 위해서는 이 법관 내부, 법원 내부의 인사, 조직, 그리고 예산은 법원의 가장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이런 어떤 전담부를 지금 현재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3명을 하고 법무부에서 3명을 추천하고 판사회에서 3명 하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대법원장의 조직 인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일단 100% 위헌이고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사법부의 독립의 가장 또 중요한 요인은 법관이 누가 사건에 배당되는지 모르게 소위 말해서 랜덤하게 배정이 돼야 됩니다. 추첨식으로.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UN 규정에도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법관이 누군지 모르게 배당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 국가들도 이런 것들이 다 명시적으로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특정인이 딱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하라고 이것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00% 위헌이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된 게 이것뿐만 아니고 정말 반헌법적인 법안이 마구마구 지금 현재 공장에서 법 찍어내듯이 막 나오고 있죠. 맞아요. 지금 네. 이 내란 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문권을 이제 그 제외한다든지 또 구속영장 기간을 1년을 또 연장을 또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지금 반헌법적인 것을 마구마구 이제 찍어내고 있는데 민주당 보면 지금 정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인 것 같습니다. 오로지 개딸들과 김어준의 지령만을 받고 그리고 지금 자신이 없으니까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기 위해서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가고 있는데 언젠가는 큰 사고가 이제 일어날 건데 그 사고를 좀 미리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이 원래 이게 영장이 발부되면 추경호를 구속시키고 국민의힘 정당을 위헌 정당으로 규정하면서 해산 심판 청구 이런 쪽으로 전략을 짜려고 하다가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조이대 쪽으로 지금 총구를 돌리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어제 다 법사위에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판사들은 뭐 액션이 필요 없습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참으로 참 걱정스러운 게 검찰청이 없어지는데도 검사들이 조용합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법치주의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법관들이 조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으로 걱정스러운 상황인데 정말 전국 판사회의라든지 이런 곳에서 강하게 성명을 내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죠. 네. 문제 제기를 해야 되죠. 이게 단순하게 뭐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법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좀 전에 이영국 대표께서 잘 지적했다시피 지금 정청래나 민주당에서는 어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사법 구태타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이제 밀어붙였는데 결국은 이 상태로 둬서는 내란 이 재판의 유죄를 확신할 수 없다. 예. 이런 어떤 그렇죠, 생각이 그거죠. 들었겠죠. 그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어떤 심판도 청구를 이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도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좋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정말 국민들이 호소하고 언론에서 정말 열심히 싸워야 되죠. 예. 참 이 방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가 참 저도 굉장히 좀 중요하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니까 검찰청 없앤다고 했을 때 검사들이 뭐 조직적으로 나선 것도 없었고 지금 판사들도 자신들의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되는 게 뻔한데도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내지 않는, 저렇게 되면 국민들이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 자기 집안에 있는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먼저 싸우고 그 소리를 듣고 이웃집에 와서 싸워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지금 도둑이 들어왔는데 집 주인이 지금 활짝 문을 열어놓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에서 와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싸우더라도 다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했던 사건이 단순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결국은 이제 추천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법무부라든지 또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우리 판사님들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어떻게 이런 내남 전담 재판부에 이 법관을 추천한 게 외부에서 추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행정사법위원회를 통해서 조직 인사 예산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위원회 어떤 멤버들이 많은 수가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판사님들이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판결에만 전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외부의 눈치를 봐서 이번에 내가 법원장 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라인을 타고 가야 돼, 이런 어떤 로비나 인사 청탁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올바른 판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법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중체대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우리 판사님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참 불행한 일이고, 역사적으로 지금 현재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판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과거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홍석준 전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갑자기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항상 건강히 유의하시고, 특히 어제 비상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이후 지금 1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엉터리 같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탄핵 심판이 있었고 또 대선이 있어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을 했는데, 탄생된 이재명 정권은 정치 보복과 사법 파괴 그리고 국정을 파괴하고 있고, 포퓰리즘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도 파괴하고, 이런 걱정스러운 이런 어떤 상황이 지금 1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날지 참으로 걱정스러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우파 보수 국민들께서 깨어서 올바르게 판단을 하고 선거를 하고 여론조사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활동과 판단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영풍 TV에서 그런 정확한 정보를 계속해서 많이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